기술적 지표가 그냥 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믿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이 메시지를 봤을 때는 내년 1, 2분기까지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근데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사전적으로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 차트의 정석에서는 원엔 환율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원엔 환율을 지금 시점에서 지금 원엔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원달러 환율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1,400원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원달러 환율도 참 중요하긴 한데, 이 원엔 환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와치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와치독 역할을 해주는데, 뭐 탄광석의 카나리아 역할, 네, 해줍니다. 그러면 원엔 환율이 어떤 시그널을 보일 때 탄광이 무너지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원엔 환율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 과거 2001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원엔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게 자,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원엔 환율의 월봉 차트가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강하게 뚫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2007년도에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뚫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2007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요 11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원엔 환율이 치솟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닥을 친 게 불과 2007년 7월이었습니다. 100엔당 745원 정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638원까지 2009년 3월 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2008년도에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었죠. 최근에는 웜의 신박에서 일본 환율에 엔화에 투자한 투자자들 울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를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1,000원이 깨지니까 엔화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 차트를 보면서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원엔 환율의 월봉 차트 보시면 원엔 환율도 이렇게 빠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야 되겠다라는 걸 이 RSI 지표를 보면서, RSI가 과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사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06년 7년도에 요 RSI가 과매도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05년도였어요. 이 2005년도가 93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빠집니다. 요때 당시에는 원화가 굉장히 강세였고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갔었거든요. 2007년도에.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에 해당되는 달러나 엔화 대비해서 원화랑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던 때였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중국의 성장률이 2007년도에 GDP가 14.2%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중국이 강한 GDP 성장률이 나오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원화 그리고 위안화가 다 강세를 보였던 거죠. 자, 이렇게 가면서 이 과매도 신호가 계속 발생을 했다가 5개월하고 20개월 이평선 딱 뚫었을 때, 요때가 실질적으로 엔화를 언제 사야 되지라고 했다면 요때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샀다면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뚫었을 때가 820원입니다. 820원. 이때 5개월 이평선이 798원이었으니까 나는 이 5개월 이평선을 강하게 뚫을 때 한 810원, 20원에 나는 무조건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게 바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발목 정도에 사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러고 나서 2008년도에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이 2007년 안타까운 거는 이 2007년 11월 달에도 한 운용사에서 펀드를 판매하게 되죠. 이 펀드를 판매할 때 3일 만에 거의 뭐 4조가 되는 자금이 몰렸다라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이 위험관리 지표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위험관리에 대한 그런 방법이 조금 부진했지 않았는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최근에 5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뚫었던 부분이 2015년도 요때도 보시면 RSI에서 과매도 신호가 나왔던 게 2013년이었습니다. 13년에 나오고 14년, 15년까지 이렇게 원엔 환율은 더 빠지게 되는데 15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죠. 15년도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가 언제 나게 되냐면요. 이때 15년 10월 달 953인데 956을 이제 뚫으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15년 11월, 12월, 16년 1월, 2월 요때 시장이 유가도 박살나고 시장이 투매가 나오고 홍콩 ELX가 낙인 걸렸던 구간이 바로 요때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위험의 신호를 원엔 환율이 얘기를 해주는데 16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슬금슬금 빠집니다. 이래 슬금슬금 빠지다가 나중에는 16년 11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면서 빠지죠. 요때부터 우리나라 코스피가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데 16년에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트럼프가 당선됐다 했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정말 아시아에 특히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그 경제 어떤 또 위기를 초래할 만큼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면 원엔 환율이 절대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럼프가 당선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의 분쟁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미국의 지방은행이 파산하고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원엔 환율입니다. 원엔 환율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외환시장, 채권시장, 파생시장, 뭐 상품 유가시장 뭐 등등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크면 클수록 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에서 이번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우리가 원엔 환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오히려 환율이 확 떨어지네. 그러면 이 부분은 트럼프의 당선이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한번 원엔 환율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시점이 2018년입니다. 2018년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보면요. 2018년도에 5개월 이평선이 이렇게 20개월 이평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게 처음에 한번 뚫렸던 게 2018년 10월이고요. 5개월이 9987인데 9980 해서 한번 뚫게 되죠. 2018년 10월, 11월, 12월이 미국 시장이 S&P 500이 석 달 만에 20% 빠졌던 시장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원엔 환율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 2019년도에 S&P 500이 28.8% 올랐었거든요. 28.8%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2019년도 8월 달에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 8월 달까지 자세히 보시면 원엔 환율이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 2019년 8월 달에
1138원까지 1164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서 아직은 우리 시장은 아니야. 좀 더 있다 사도 돼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로나 때도 보시면 코로나 때 1, 2, 3, 4월 달에 3월 달에 이렇게 1180원까지 올라갔지만 4, 5 그리고 6월 7월 이제 정말 시장이 다 왔어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 빠지잖아요. 예. 이런 원앤 환율을 보면서 시스템 리스크, 특히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차트가 바로 원앤 환율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던 올해 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기를 지금 해보는 겁니다. 자, 23년 3월 달에 환율이 20개월 이평선을 뚫는 듯 했지만 5개월 이평선하고 20개월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네, 환율이 오르는 듯 하다가 윗골이 달고 다시 플러스 1.58로 끝나고, 그 다음 4월 달에도 치고 걸어가는 듯 하다가 0.17로 끝나고, 5월 달에는 오히려 원앤 환율이 더 확 빠지게 되죠. 네, 이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많은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그걸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원앤 환율이 전 저점을 깨면서 내려갔었던 2023년 6월달, 7월달 이런 시장에는 오히려 시장이 더 강세장으로 가는 시장을 연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 원앤 환율이 850원을 찍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지금 보시는 월봉 차트에서 5개월 이평선은 제대로 뚫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앤 환율 차트를 보면 정말로 큰 위기가 올 때 와르르 탄광이 무너지는 거는 원앤 환율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그 원앤 환율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원앤 환율 차트만 가지고 보면요, 앞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년에 원앤 환율이 여기 950원에서 한 70원까지 치솟잖아요. 예, 치솟으면 이 5개월 이평선이 가파르게 따라서 올라올 겁니다. 가파르게 따라서 올라오고 20개월 이평선은 계속 떨어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게 920원에서 930원 전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망 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원앤 환율 차트로만 보면 과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보면 아직 과매도 신호까지 안 왔어요. RSI로 보면 아직 30 이하로 안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과거 2004년, 5년처럼 추가적으로 더 원화가 강세가 가고 엔화가 더 약세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화를 이 정도면 좀 엔화 사고 싶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실 건데 저는 좀 더 참았다가 사겠습니다. 네, 올라오는 발목이나 무릎에 사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는 원앤 환율이 친절하게 우리한테 먼저 사전 시그널을 줄 거다라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차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봉상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서 최소한 1년 안에 시장이 다시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올해 6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강세장을 즐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인데 좀 전에 코스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참
차트의 정석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끔씩 저희 회사로 계속 문의가 오는데, 네, 요 밑에 링크를 보시면 어스얼라이언스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차트의 정석을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